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병원 안과 최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강남센터에서 안과 담당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본원에서 각막 및 백내장 클리닉하고 수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실명을 부르는 백내장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험악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고요. 아무래도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좀 제목 자체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것 뿐이고 제가 지은 거는 아니고요. 네, 어떻든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고요. 사실 백내장 때문에 최근에 실명을 하는 경우는 현대사에서는 거의 없죠. 특히나 이렇게 도심에 살고 계시고 건강검진을 제때제때 받는 분들은 대부분 실명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안 보이기 전에 대부분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에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글씨가 조금 작아요. 백내장 있는 분은 좀 덜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예전에 나온 인터넷 기사인데요. 앞뒤가 괴로운 한국인, 백치 수술 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백은 백내장의 백이 맞아요. 치는 뭘까요? 치. 예, 맞습니다. 치질입니다. 생각보다 저희 나라가 치질 수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언제나 우리나라 수술의 제1위, 그러니까 질병을 막론하고 수술 건수 최다는 치질이었어요. 치질. 근데 한 10년 새 2010년대 접어들면서 백내장이 결국은 앞질렀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수술의 단일 수술로는 제1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다빈도 수술 건수 증감률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 지금 매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2016년 집계는 아직 안 나왔고 15년 집계 보면 수술 건수가 거의 50만 건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백내장 수술 건수가. 명수로 따지면 한 35만 명 정도가 1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십니다. 물론 양한 수술이 많기 때문에 건수로 치면 이제 49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담낭절제술, 다른 담도 수술 이런 것과 같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증가를 하는 이유는 거꾸로 충수절제술, 치핵수술 이런 거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치질수술, 제3위는 제왕절개수술 이런 거는 감소를 하고 있는데 백내장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원인은 누구나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는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은 생각하셨듯이 60대와 70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들어서 하는 수술이 대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수술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50만 건 정도 수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자주 접하는 백내장인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 오셔서 오늘 수준은 조금 일반 설명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저희 전공의들 아는 거랑 비슷하게 아실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4개 있어요. 백내장은 흰 백자를 쓰죠. 흰 백. 그래서 뭔가 하얀 게 눈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얀 게 눈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연세 드셔서 눈에 하얗게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랄까 병원에 오시는 게 다 이런 걸로 오시는데 거꾸로 말하면은 이 모든 질환을 다 백내장으로 오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백내장 수술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수술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자, 이 중에 혹시 백내장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백내장이 사진 보고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제 백내장을 알려면 눈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 눈의 구조는 쉽게 이제 예전에 쓰던 저희 필름 카메라 있죠. 필름 카메라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보면
조리개가 있고 그리고 렌즈가 있어요. 그렇죠? 렌즈가 있고 렌즈에서 빛이 들어가면 렌즈에서 빛이 꺾여서 뒤에 있는 필름에 상을 맺혀주게 됩니다. 초점이 여기 딱 맞죠. 근데 눈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눈은 앞에를 덮어주는 각막이라는 맑은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조리개가 있습니다. 홍채가 있죠. 그리고 그 홍채가 만드는 게 이제 동공이라고 그러고 조그마한 동공 있고 동공 안에 보면은 이렇게 수정체가 있어요. 수정체가 바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수정체 렌즈를 부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렌즈에서 빛을 모아서 뒤에 있는 그 신경막, 사진기로 따지면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초점을 모아주는 구조가 저희 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백내장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바로 이 렌즈를 봐야 됩니다. 렌즈. 그래서 우리 렌즈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껍질이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저 참치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껍질이 있고 껍질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굉장히 맑고요. 그리고 이 렌즈 수정체는 어디 이게 팔이나 뭐 다리처럼 딱딱하게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원방 같이 생겨서 여기 보시면 작은 줄들이 보이죠? 이거를 모양체 소대 아니면 수정체 소대 이렇게 부르는데 360도 이런 여러 가닥의 끈으로 동동동 매달려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벽에 끈으로 360도 매달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할 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수축과 이완을 하면 이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면서 멀리도 초점을 맞추고 가까이도 초점을 맞추고 이런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바로 이 수정체라는 데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체의 이상인데 어떤 이상이냐? 결국에는 혼탁해지는 질환을 모든 것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의 정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 그리고 어원으로 보면 이런 백내장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이제 그 카타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거가 라틴에서 유래되었고 라틴어에 이제 카타락테스라는 데서 유래되었는데 그게 의미하는 거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이 이제 커다란 폭포 아니면 심하게 내리는 비 이런 걸 의미하고 결국에는 그런 폭포나 아니면 심하게 비를 내리는 날 그거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 굉장히 뿌옇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의 어떤 시각적인 증상 이거를 통해서 아마 붙여진 이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흰 백자를 쓰는 게 백내장이 너무 심해지면 진짜 동공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도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는 이렇게 빛이 맑게 들어가서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백내장에 있는 분들은 수정체에 혼탁이 와요. 그래서 혼탁이 오면 빛이 제대로 초점을 못 맺고 이렇게 분산이 되고 그러면 거꾸로 안에서 바깥으로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뿌연 창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효과 이게 이제 백내장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백내장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백내장은 뭘까요? 백내장 이제 다 아시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 백내장은 4번. 예. 시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백내장은 바로 동공 안에 있는 수정체, 렌즈에 혼탁이 오는 4번이 백내장입니다. 그럼 나머지 질환은 요 두 개는 이제 비슷한 질환이거든요. 흰자에 뭔가 생기는 거예요. 살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흰자에 요 두 개는 사실은 비슷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주로 원인이 되는 거는 그 햇빛에 의한 자외선 자극 이런 게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요게 많이 생기는 거는 우리나라 쪽도 많고 좀 열대 쪽으로 갈수록 많고요. 북극 쪽으로 가면 극적으로 가면 햇빛이 적어서 이거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극 때문에 마치 굳은 살 자라듯이 자라나는 그거를 이제 조직인데 이렇게 흰자 위에 있으면 검혈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흰자 위에서 검은 자를 치고 들어오면 군날개 혹은 익상편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이분같이 이렇게 심한 경우 동공까지 침범하거나 아니면
각막을 너무 누르면서 자라서 시력의 좀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굽날개. 실제로 요거 수술하고 와서 백내장 수술했다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하얗게 보이고 가끔 빨개지니까. 실제로는 백내장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굽날개 수술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백내장 그냥 슬쩍 이렇게 걷어내면 된다고 뭐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수술이 또 요거를 표현을 많이 해요. 진짜로 이렇게 살짝 겉에 있는 거를 살살 쳐서 잘라내거든요. 실제로 백내장 수술은 걷어내는 수술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요거는 이제 동그랗게 그 링처럼 생겼다고 해서 노인환이라고 부릅니다. 연세가 들면은 정상적으로 생기는 구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지방질이 각막에 침착이 되는 거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지방질 대사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각막 주변으로 침착이 되는 거고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뭐 30대, 20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뭔가 침착이 됐다. 그러면 지질 대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 검사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인 거고요. 말씀드린 백내장이 있고요. 자, 그럼 백내장은 과연 얼마나 많이 앓고 계신가? 유병률,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정기적으로 매년 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그 비만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음주, 흡연. 그래서 매년 통계가 나와요. 근데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눈에 대한 질환, 백내장, 뭐 근시, 원시, 난시, 사시 이런 유병률도 보고가 되는데 가장 최근에 보고가 된 게 이제 2012년 보고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 드셔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지만 40세 이상의 40%가 넘게 백내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죠? 65세 이상은 90%가 백내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로 이렇게 잘라보면 70세가 넘어가면 95%에 육박을 합니다. 백내장이. 그러니까 실제로 안과에 가셔가지고 한 65세쯤 되셔서 기계로 검사를 했는데 백내장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굉장히 이상한 분이죠. 그렇죠? 네. 사실은 연세에 따라서 백내장은 누구나 생기는 거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기계로 본 거고요. 기계로 보면 렌즈에 혼탁이 없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세, 65세 이상 지나가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연세에 맞게 생기는 정도보다 더 생겨서 시력이 더 떨어져서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게 크게 되면 뭔가 이제 이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보면 이제 시력 최대로 안경을 쓴 시력 혹은 렌즈를 써서 최대로 보는 시력이 0.8이 안 된다. 이런 분들만 골라봤더니 한 요 정도 된대요. 그래서 50에서 59세 되면은 그래도 아직은 한 4~5% 되죠. 그리고 60에서 69세 되면은 이제 한 15% 내외. 70세 이상 지나가면 이제 급격히 증가해서 한 40%에서 50% 정도가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안과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 교정 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교정 시력은 안경을 쓰던 컨택트 렌즈를 쓰던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본인의 눈으로 최대한 능력치를 나타내는 거고, 이 최대 교정 시력이 떨어지면 0.8도 사실은 꽤 좋은 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0.67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백내장 때문에 뭔가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최대 교정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강남센터에서 검진을 하시잖아요. 근데 검진을 하시면은 이제 저희 습성이 뭔가 안경을 쓰던 분은 또 안경을 내려놓고 시력을 재세요. 한 0.2쯤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안과 의사 입장에서 보는 제일 중요한 시력은 본인의 최대 능력치예요. 네. 그래서 항상 건강 검진을 하실 때는 본인이 원래 쓰시던 안경을 가지고 오셔서 그 안경을 쓰고 최대 능력치를 보여주셔야 이 매년 검사를 하실 때 이 능력치가 계속 떨어지는지를 경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경을 안 쓰고 어느 날은 0.2, 그 다음에는 한 번 또 안경을 쓰고 재셔서 한 0.9, 이러면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저희
안과 의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 능력, 시력이고 이 시력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질환이 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치료의 심각성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백내장은 왜 생기느냐? 눈에 있는 수정체의 단백질의 변성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할 때 탁 터트리죠. 그러면 뜨거워지면서 흰자가 하얗게 변해요. 맑았던 흰자가.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맑아야 될 수정체가 연세가 들면서 뭐 빛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눈 안에 있는 그 수정체 안에 있는 여러 단백질들이 엉기고 설겨 붙어서 결국에는 혼탁해지게 됩니다. 그 수정체의 단백질의 변성이 백내장이고요. 거꾸로 요 이제 그 후라이가 계란 후라이로 된 것을 거꾸로 돌릴 수 있나요? 거꾸로 돌릴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백내장도 이미 한번 형성된 백내장은 어떤 약을 쓰든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백내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 어떤 가게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려서부터 백내장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감염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대사 이상이 있으면 이제 선천 백내장이 생기는데 굉장히 유병률은 낮죠. 이제 대부분의 백내장 하면 바로 이 후천적으로 생기는 백내장을 뜻합니다. 후천 백내장의 가장 큰 유발 요인은 노화예요. 연세가 되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유발 요인 중에 큰 거를 저희가 제외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더불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중요한 환경 요인은 자외선, 그러니까 햇빛 자극. 자외선은 뭐 모든 질환의 근원이 되죠. 특히 노화랑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죠? 피부 노화라든가 이런 거. 눈도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많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수정체 안에 있는 단백질의 변성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러면 이 바깥에 나가실 때 매일 뭐 선글라스를 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은 답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자외선이 아주 센 철이 몇 철 없거든요. 지금 정도는 이제 세죠, 그렇죠? 이제 혹시 직업적으로 아니면 이제 뭐 골프 치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일하시는 환경이 항상 야외다. 그러면 선글라스 끼고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근데 밖에 나가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남들이 나가는 수준인데 나갈 때마다 꼭 챙겨 써야 되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라는 게 영향이 있다는 건 알지만 과연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가? 이거를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겨울철이나 봄, 가을에 그렇게 자외선이 센 나라는 아니라 글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바깥에 선글라스 끼고 나가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긴 하지만 내가 악착같이 챙겨야 되느냐? 그건 한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얘기죠. 들었던 내용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나가서 선글라스 껴야 좋다 막 그러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면 좋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외에 뭐 다쳤다든가 아니면 당뇨 있으신 분, 당뇨 조절 안 되거나 이러면 백내장이 빨리 진행을 합니다. 또 약제 중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특히나 뭐 아토피 같은 거 있어서 어릴 적에 이렇게 바르는 스테로이드 많이 드셨던 분, 아니면 뭐 신장 질환이나 몸에 그 면역 질환이 있어서 먹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약제 때문에도 백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백내장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냥 두어도 되는 거, 조금 성숙한 거, 그 다음에 과숙, 성숙 백내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국에는 백내장이 이제 렌즈가 허해지는 거죠. 허해질 뿐만 아니고 이렇게 색깔도 변합니다. 그래서 맑은 색깔이 점점 심해지면 약간 붉은색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진하게 뭐 약간 검게 콜라 색깔 같이 변하거든요. 혹은 이제 너무 하얗게 된다든가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이분 보시면 이런 분이 이제 과속백내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이 틀리죠? 여기는 하얀 동자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괜찮고. 그러니까 아마도 예전에 백내장이라고 백이라고 썼던 게 이래서 백이라고 붙였을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한 백내장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도 동공 자체가 하얘졌다. 그런 분은 사실은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 반찬도 구별 못 하시는 그런 정도의 백내장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때 와서 수술을 거의 하셨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백내장이 있으면 어떤 증상을 호소하느냐? 이제 이거를 또 아셔야 되는데, 결국의 증상은 아까 백내장 얘기를 드릴 때 렌즈가 혼탁이 되고 뿌연창으로 밖을 내다보는 거랑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보이는 거에 문제거든요. 백내장의 증상은. 근데 이제 안과에 오시면 모든 증상을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거에 갖다가 다 붙이려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있으신데, 네, 그런 거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예전에 한 3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 뭐 눈물도 나고 따갑기도 하고 눈도 빨개지고, 네? 눈곱도 생기고 자꾸 눈에 손이 가고 뻑뻑하고 뭐 이런 거 다 백내장 증상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눈 표면의 증상이에요. 결국에는 백내장 증상과 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은 뿌옇고 시력이 떨어져서 맑게 보이고, 네, 그리고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게 수술의 목적이고 백내장을 보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 증상들은 백내장과는 거의 연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주로 증상은 결국에는 뿌옇게 보이는 거죠. 시력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특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뿌옇게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눈이 이게 중심부만 좀 뿌얘질 수도 있고요. 백내장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주변부가 더 뿌얘지는 분이 있고 전체가 다 뿌얘지는 분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중심부가 뿌얘지는 분들은 백내장이 중심부에 딱 센터에만 생기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바깥에, 이런 밝은 날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눈을 보호하려고 동공이 줄어들죠. 그러면 백내장에 가리는 범위가 넓어져서 바깥에 나가면 뭐 거의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내에서는 잘 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맹이라고 합니다. 낮에 맹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수한,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특수한 백내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백내장이 균일하게 생기면 좋지만 보통 그렇게 안 생기고 어느 부위는 진하고 어느 부위는 약하고 그렇게 생기면 빛이 들어가다가 자꾸 산란이 돼요. 그러면 그쪽 눈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로도 보이고 세 개로도 보이고 이런 증상이 생겨요. 이거를 단안복시,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봤을 때 두 개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그 수정체 근시라고 해서 가까이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신문이나 책을 그냥 돋보기 도움을 받아서 봤는데 이상하게 요즘 몇 년 새에는 나는 돋보기도 없이 신문 글씨를 갑자기 잘 본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랑을 하세요. 난 돋보기 없이도 요즘에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보면 이 수정체에 그 백내장이 진행하면 간혹 가다가 도수가 변동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점점점 초점거리가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수정체는 백내장이 진행을 하는데 본인은 가까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늙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눈을 얻었다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보면 백내장은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렌즈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색감도 변하고 눈부심에 민감하고, 특히 바깥에 나가거나 아니면 야간 운전할 때 굉장히 힘드시죠. 빛 번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주요 증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내장의 모든 증상은 우리가 보는 것, 시력이랑 관련된 증상이 백내장의 모든 것입니다. 그 외의 증상은 백내장이라고 연결을 짓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다음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결국엔 백내장을 보려면 좀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맨눈으로 봐서는 초기에 진단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시면 물론 시력을 재죠. 굉장히 중요한 검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안경을 쓰고 최대 교정 시력을 재는 게 중요하고, 또 안압도 재고, 이 기계가 이제 백내장을 보는 기계죠. 세극등 현미경.
현미경인데 아주 그 빛을 얇게 비춰서 보는 현미경, 그리고 망막을 보는 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내장은 이런 기계를, 현미경을 써서 보면 쉽게 진단을 해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백내장이 보이고, 또 하나는 빛을 잘라서, 세극이라는 게 이제 빛을 얇게 자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빛을 자르면 우리가 광학적으로 단면을 봐요. 마치 아까 그림에 나왔던 단면도 보듯이 광학 단면을 보는데, 그럼 백내장이 있다 없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다, 정도는 어느 정도다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그러면 강남센터에서는 백내장을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느냐, 건강검진을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백내장은 말씀드렸듯이 세극등 현미경을 봐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든 건강검진센터에서 세극등 현미경을 보고 의사가 하는 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검사는 시력과 안압과 그 다음에 앉아 사진을 찍죠. 그렇죠? 근데 앉아 사진을 찍으면 보통은 사진이 이렇게 잘 나와야 돼요. 질환이 없는 분들은.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드셔서 뿌옇게 나올 만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백내장이거든요. 본인도 뿌옇게 되고 창도 뿌옇지만 저희가 눈 속을, 망막을 사진을 찍을 때 또 이렇게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뿌옇게 되고 시력의 추이를 봤을 때 뭔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판독문에 혹시 그렇게 나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체 혼탁이 있어서 백내장에 의심이 됩니다. 백내장을 진단합니다라고 안 나가고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증상이 시력이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거나 이러면 안과에 가셔서 이 기계로 봐야 백내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검진센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만으로 백내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낼 수 없고 모든 백내장의 정도를 사진만으로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대략적인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 진료를 요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죠. 백내장은 어떻든 수술을 하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고, 하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안저로 알 수 있는 질환은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거꾸로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안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안저 검사나 검진센터에서 주로 보는 항목들은 백내장도 물론 간접적으로 보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망막내 이상을 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인데요.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약제가 있죠. 여기에서도 아마 약제 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약제를 넣는 목적은 백내장 속도를 진행을 좀 더디하게 하는 게 약제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백내장은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긴 백내장은 없어지지 않고 계란 후라이가 하얗게 된 게 맑아지지 않듯이 역시 백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시력,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의 최대 능력을 봤을 때 보통은 시력판을 혹시 유심히 보셨는지 몰라도 중간에 빨간 줄이 하나 있고요. 밑에 초록색 줄이 하나가 있어요. 초록색 줄은 어디가 있냐면 1.0의 초록색 줄이 가 있거든요. 모든 시력판에는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 1.0은 이제 성인의 정상 시력을 뜻하는 거고요. 빨간색 줄은 0.5 밑에 빨간색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빨간색 줄 어디에 본인의 최대 교정 시력이 된다면 이 정도 이분은 이제 생활을 하시기에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겠구나 생각을 해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정도 시력, 보통 한 0.56 정도 시력이 된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백내장 수술을 권하죠. 근데 백내장 수술에는 암 수술이랑 틀리게 뭐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2구는 무조건 수술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내장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게이지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의사마다 보는 잣대가 굉장히 틀리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어떤 분은 0.5밖에도 못 보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냥 집에서 가까이 TV만 보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수술 안 해도 돼요.
결국엔 수술을 하는 목적은 본인이 원래 하던 일상생활에 시력 때문에 장애가 생기면 그때서 이제 수술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이 있다고 모든 사람을 수술한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력이 된다. 그러면 저희 안과 의사 입장에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이 정도면 이제 생활에 굉장히 좀 장애를 느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술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고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보다 하던 일을 많이 못하게 됐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그때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술을 정하고 환자분들이 정하고 나가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이 저 외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 정도면 저 같으면 수술을 권유를 하겠는데 결국에는 환자분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잘 생각해 보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수술 안 하면 실명합니다. 아까 실명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합병증이 생깁니다. 녹내장, 눈에 안압도 올라가고 염증도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그 녹내장이나 안압을 올리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진행된 경우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서 그렇게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술을 결정하고 하시는 거는 환자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이 본인 증상을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수술은 백내장이 있으면 일단은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백내장 이게 수정체는 일종의 돋보기 렌즈랑 비슷해요.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거는데 돋보기가 빠지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대체 물질, 대체 돋보기 물질을 넣어주는 인공 수정체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주는 쉽게 생각하면 렌즈 교체술, 이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요즘에 하는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이다 하면 바로 이 수술이에요. 초음파를 써서 백내장 덩어리를 잘게 부숴내서 수술을 하는 거. 이게 요즘의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수한 초음파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막, 검은 자의 아주 일부분을 열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아까 참치캔 설명을 드렸죠? 참치캔에 껍질이 있고 안에 내용물이 있어요. 근데 백내장은 대부분 안에 내용물의 혼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앞껍질을 따내요. 참치캔 앞에 따듯이. 그래서 껍질을 열고 그러면 백내장 덩어리가 이제 노출이 되죠. 그러면 이런 초음파 기계를 써서 작은 틈으로 초음파 충격을 줘서 마치 큰 바위돌 깨듯이 조금씩 깨서 깨진 물질을 작은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빨아내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껍질만 남죠. 껍질은 보통 맑아요. 그래서 남아져 있는 껍질에 본인 눈에 가장 맞는 인공수정체를 눈 안에다가 다시 껍질 안에다가 잘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수술이 많이 발전하게 된 거는 이 초음파 기계를 씀으로 해서 작게 열어도 됐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인공수정체를 예전에는 크게 넣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접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접거나 말아서 넣게. 그래서 작은 틈으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정도 여기를 여느냐, 예전에는 3mm, 더 전에는 굉장히 얇게 열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3mm, 2.75, 2.2, 최근에 1.8mm까지도 열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면 사실은 봉합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물이 안 새고 잘 수술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게 무출혈, 그러니까 무혈관 수술이라고 하죠. 출혈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각막은 혈관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봉합. 그렇죠? 봉합도 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무통증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통증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아닌 이상은 통증은 좀 있어요. 하지만 저통증이겠죠. 통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비교해서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 불과 한 2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이런 수술이 주됐어요. 그리고 백내장도 굉장히 진행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내장 덩어리를 잘게 깨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보셨던 그 렌즈 수정체를 원반 덩어리 채로 한꺼번에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이만큼을 열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10mm 이상, 눈의 한 3분의 1 정도를 위쪽을 열어야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수술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열기 때문에 눈에 손상이 많이 가고 주변 조직도 많이 다치고 이게 아주 러프하게 대충 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눈 속에 조직도 손상을 당하고 피도 많이 나고 수술 후에 꼬매기도 많이 꼬매야 되거든요. 많이 꼬매고 나면 난시도 많이 남고 수술 후에 회복도 길고 그렇죠? 환자 불편도 심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술 기법이 많이 바뀌면서 뭐 다음날 아침이면 바로 1.0 보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봉합하지 않아도 되고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정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수정체 보셨죠? 주로 아까 보셨던 수정체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수정체는 여러 가지 수정체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광학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빛이 들어간 초점을 모으는 중심부는 다 동그랗게 생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껍질 안에 들어가서 발을 벌려가지고 지탱을 해야 돼요. 그 지지부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이 2개인 것도 있고 4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수정체를 사용하는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정체는 단초점 수정체예요. 단초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경 많이 쓰시죠. 안경 중에 예전에 젊었을 때 쓰던 안경, 뭐 요즘엔 다초점 안경도 쓰시지만 그게 바로 단초점이에요. 초점이 하나인 거. 그래서 보통은 목표를 멀리 잘 보이게, 생활거리가 잘 보이게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가까이는 이제 돋보기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몇십 년 동안 가장 안전하게 해온 수술이 바로 이런 단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이고 보험에서 물론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죠. 프리미엄 인공수정체라고 프리미엄 좀 좋은 단어를 쓰죠. 이 비보험 수술, 비보험으로 고를 수 있는 인공수정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난시를 교정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과에 오셔가지고 시력이 좀 안 좋아요. 좀 덜 보여요. 저는 난시가 있대요. 네. 그래서 난시, 이게 있으면 굉장히 나쁜 걸로 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난시가 없으시면은 그분 또 굉장히 이상한 분이에요. 난시는 대부분 왜 생기냐면 이렇게 각막, 눈의 가장 앞부분 검은 자 있죠? 검은 자가 이렇게 축구공처럼 동그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럭비공처럼 어느 정도 일그러져 있어요. 그게 왜 생기느냐? 대부분 우리 눈이 눈꺼풀에 의해서 위아래로 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유지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난시가 있다고 본인이 시력이 나쁜 게 그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해 보면 난시 도수가 많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난시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될 만큼의 많은 난시가 있는 분은 한 15%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막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수정체를 넣으면 각막 때문에 상이 이렇게 일그러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이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나면 난시를 형성하는 것은 각막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 렌즈를 넣어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렌즈에 여기 작은 구멍들이 쪽쪽쪽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시축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방향이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특이한 방향으로 돌려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넣으면 각막이 이렇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렌즈에서 한 번 더 꺾여서 눈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런 동그란 축구공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안경 없이도 이런 맑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난시 교정 렌즈고요. 또 하나 프리미엄급 인공수정체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죠. 네, 다초점 안경 쓰듯이. 근데 최근에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인공수정체는 특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원래 눈처럼 두께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되면서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는 건 아니고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특수한 수정체를 쓰면 초점이 하나가 생기는 게 멀리 가까이 2개나
3개나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초점이라기보다는 이중초점 혹은 삼중초점 렌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렌즈를 넣으면 이렇게 멀리 건물은 잘 보이죠. 하지만 컴퓨터 거리는 조금 덜 보이고 스마트폰은 더 잘 안 보이고, 근데 이런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멀리나 가까이나 웬만큼 다 잘 보일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난시 교정 수정체랑 이런 노안 교정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보험이 커버가 안 되죠. 그래서 거의 다초점 수정체는 일반 수가의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이 수정체를 넣기 위해서는 눈이 굉장히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난시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눈에 일그러짐도 거의 없고, 망막도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 이 수정체가 최고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빛을 일부 멀리 가까이 이렇게 나눠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빛이 들어가는데 장애가 생기는, 그러니까 각막이 조금 안 좋다든가 아니면 난시가 있어서 각막이 좀 럭비공처럼 생겼다는 거, 이런 분한테 이런 수정체를 넣으면 오히려 너무 불편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술이 적용을 받는 환자는 10명을 검사하면 사실은 뭐 한두 명 내외, 그 정도만 보통은 완벽하게 맞을 수 있는 수술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안 인공수정체고, 대표적인 부작용은 어두울 때 생기죠. 밝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빛을 나눠 쓰기 때문에 빛의 양이 조금 모자랄 때, 어두울 때, 그럴 때 보면은 빛이 번져 보인다거나, 특히나 야간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번짐이 심해서. 자, 그리고 이제 후발 백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백내장은 아니고 이제 가짜 백내장입니다. 이것도 간혹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수술한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뿌연 증상을 가지고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보통은 한 수술 후에 2년, 3년 후에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껍질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후발 백내장은 쉽게 생각하면 껍질의 혼탁이에요. 그래서 가짜 백내장이죠. 실제로 백내장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고, 껍질이 맑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껍질조차도 이렇게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증상은 똑같아요. 어차피 또 뿌연창이 되니까 바깥에 잘 안 내다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간단히 레이저 치료로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외래에서 이렇게 껍질을 탁탁 충격을 줘서 껍질을 터트려주면 그 빛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다시 맑게 예전의 시력이 나올 수 있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치료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입원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고 외래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거의 모든 거를 다 안과를 배우는 전공의 수준으로 이제 거의 됐거든요. 이게 진짜로 저기 전공의 강의하는 거에 약간 바꾼 거예요. 한글 많이 쓰고.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어디 가셔서 이제 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백내장이라는 거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생길 수 있다. 그렇죠? 더불어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나이와 대비해서 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면 그때 가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수술은 무조건적으로 막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력도 봐야 되고, 시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 교정 시력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 그때 가서 백내장 수술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술의 결정에 있어서는 환자분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상으로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